분명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떤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또 이 땅에 어떤 분들 계셔서도 분명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정말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스스로 회의감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그날은 자, 무의식의 비밀을 파헤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방송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좀 제목을 좀 특이하게 지어봤습니다. 아이스크림 판매 순위에 인생의 비밀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어쩌면 아시는 분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많이들 아이스크림 좋아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아이스크림들이 있죠. 뭐 초콜릿, 뭐 딸기, 바닐라, 뭐 녹차, 굉장히 뭐 호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과연 어떤 아이스크림이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으세요? 초코가 많으시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아이스크림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그 정답 화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바닐라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죠?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 판매 순위에 인생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이스크림이 가장 잘 팔리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서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닐라와 그 다음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차이가 얼마나 나죠? 거의 한 3배 이상 나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에 바로 인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등을 하는 제품은 거의 시장을 독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이 그래프는 굉장히 유명한 그 저자인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인데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이 책에 표지에 있는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위너 테이크 오스라는 말 있잖아요. 시장을 다 먹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그림에 비밀이 있습니다. 뭐든지 일을 시작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모든 일이 쉽습니다. 굉장히 모든 일이 쉬워요. 그렇게 잘 갑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반드시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더 딥, 구덩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되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이 구덩이를 이기고 나와서 이 정상에 선다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이 정상에 선다는 것이죠. 정상에 오르게 된 소수의 사람이 지금까지 포기한 사람들이 먹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승자가 독식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덩이, 힘든 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역설적으로 표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뭔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상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것을, 힘든 시기가 온다는 것을. 그런데 이 저자는, 세스 고딘인 저자는 이 구덩이, 이 딥을 축복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을 이기고 버텨낸 사람은 정상에서 포기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딥은 절대로 고난이나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여겨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반드시 예상하고 그것을 각오해야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실제로 이렇게 강연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얘기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 그렇습니다. 4월부터 접속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가 굉장히 유명해진 이후에 오신 분들일 거예요. 유명하다는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충분히 과분한 관심과 그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말을 쓰겠습니다. 4월 1일 이전까지만 해도 제 구독자는 1,5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의 그작 구독자 1,000명도 안 되는 시기로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어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4월 1일 날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인 구독자 증가, 소위 말해서 유튜브 떡상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꿈을 이루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도 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지 않으면 광고 수익도 내지 않잖아요. 구독자 1000명 되기까지도 거의 한 6개월인가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아무도 거의 댓글도 달아주지 않고,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이 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2편씩 꿋꿋이 이렇게 올렸는데, 그 시절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정말 예상보다 굉장히 느렸습니다. 처음 마음에 유튜브를 시작하면 그냥 시작하자마자 한 구독자 100명 정도는 이제 깔아놓고 시작할 줄 알았어요. 뭐 제 지인도 있고 하잖아요. 웬걸? 정말 그 구독자 100명을 모으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정말 그 한 달의 시간도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 100명이 넘었으니까 1000명을 또 봐야죠. 근데 같이 시작한 어떤 그 지인의 유튜브는 벌써 막 몇만 명이 나오고 광고 수입이 막 몇백만 원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 저는 그 1000명까지 가는데도 거의 막 6개월까지 가는 그런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런 내가 하는 내용들이 아무에게도 의미 없고 그냥 나에게만 의미 있는 건가? 혹시 아무도 관심 없는 것들을 나 혼자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의 자괴감? 이런 것도 들었던 적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알았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뭐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언젠가는 내 영상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 시절을 버텨왔죠. 자, 그러다가 한 정말 이제 나도 힘들어서 한 8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일주일에 2번도 너무 힘들다. 그냥 좀 편하게 일주일에 좀 한 번 올리면서 이제 편하게 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던,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내려놨던 그 순간 갑자기 그 소위 말하는 유튜브 떡상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 포인트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해야 하고 더 발전해야 하고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지만 저는 지금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좀 보람된 나날을 보내고 있고, 또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제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 많은 연락이 와서 좀 가벼운 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좀 갈급한 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좀 예약을 하지 말아달라는 좀 부탁까지 하고 싶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예약이 9월까지 거의 지금 차버려서 이거 좀 기다리신 분들도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좀 저도 그런 분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사실 좀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든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분명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떤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또 이 땅에 어떤 분들 계셔도 분명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정말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스스로 회의감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그날은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추운 법이라는 법. 그 한순간만 참으면 때로는 그 한순간이 멋진 반전의 그 전날 밤일 수도 있다는 것. 그 말을 꼭 말씀드리고 이 힘겨운 시절을 같이 힘을 내서 희망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좀 찍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우리 댓글 좀 보면서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 있는지 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새하나님이 저는 고민이 있어요. 연예인 덕질을 자꾸 하는데 이것은 저의 어떤 무의식 때문일까요? 혹시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비슷한 현상 아닐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연예인들에 대한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어떤 본성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영웅이 없는 시대에 연예인으로 있어야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의 뭔가 마음을 팍 쏟을 수 있는 어떤 동경의 대상? 우리는 늘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뭔가 나를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의 그 삶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것 자체를 너무나 자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들이 과해서 내가 정말 해야 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늘 말하지만 본인의 무의식에 좀 관대해졌으면 좋겠다. 뭐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 본인만 행복하다면 그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나. 대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떤 후과를 감당해야 될지는 알면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본인의 무의식에 관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공허함 들이고 세상 사는 게 뭔가 다 허상이라는 느낌 같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뭔가요? 찾아다 못 찾겠어요. 자, 공허함. 그렇죠.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공허함, 허무함 이런 걸 느끼시죠. 저 역시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그런 적 많았고요. 여기에 중요한 우리 무의식의 비밀이 있죠. 우리의 무의식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의미를 추구합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하는 행동이 이것이 뭔가 도움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데 그 모든 것에서 의미를 느낄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내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할 때가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이죠. 주로 이런 공허함은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인데 이런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이런 분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공허함을 느끼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경험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주로 누군가가 닦아놓은 길, 해야 되는 길 이런 거에만 익숙하고 그런 경쟁에 치이다 보니까 그런 경쟁을 차고 올라가는 데만 익숙했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영상에도 자주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꿈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편하게 나 뭐 가수 될래, 뭐 무슨 과학자 될래, 선생님 될래. 그런데 이제 그런 꿈들이 언제 꺾이나요? 이제 대학 원서를 써야 하거나 학과를 정해야 할 때 아니면 무슨 취직을 해야 할 때 이런 순간에 이제 그럴 거잖아요. 너 가수할 능력 안 돼. 그거 못 먹고 살아. 좋은데 취직해서 뭐 시집장가 가가지고 사는 게 최고야. 뭐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말을 따라가고 살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남들만큼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이제 애들도 좀 크고 이제라도 나의 잊혀진 꿈들을 한번 찾아볼까. 에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 못해. 그걸로 못 먹고 살아. 그래 내가 또 별 생각 다 했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나요? 이 말 누가 했던 말인가요? 처음에 누군가 나에게 했던 말을 이제 내가 내 자신, 내 무의식에게 하게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내 무의식이 진짜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나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어필할 수 있었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무의식은 점점 아래로 가라앉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남들이 원하는 삶 살다 보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살기 시작했지?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이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아 허무하다 이런 상태가 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원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이 어떤 것에 반응을 하는지 내가 어떤 거에 설레하는지 때로는 누군가 어떤 모습에 내가 부러움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 내 마음의 반응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어떤 뭐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의 그런 모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반응하는 포인트가 어딘지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는 것. 모든 비밀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책 제목이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 공부 한번 했고요. 어떻게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빠를 너무 증오해서 병이 왔어요.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용서를 해야 되나? 뭐 용서해야죠. 언젠가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용서가 되는데 그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건 그 상처받은 내 마음이라는 거는 본인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일단 내 마음이 뭐에 상처받았는지 그 마음을 좀 알고 직면하고 그 마음이 풀려야 그 다음에 용서든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그대로 두고 이제 지난 일이야. 이제 부모님이니까 용서해야지. 이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확 꼴릴까요? 뭐 부모님을 증오하라 미워하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상처받은 이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 이 마음을 위로하는 게 먼저다. 이 말을 꼭 먼저 드리고 싶네요. 죽고 싶은 마음이 큰데 스위스 조력 자살도 덤덤하게 알아보는 내 자신이 그래요. 정말 오죽 힘드셨으면 이런 말도 하셨을까요?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어떤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게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찾다 이 삶을 끝내는 방식으로, 마치 스위치를 꺼버리는 방식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인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이해합니다. 저도 과거에 힘든 시절에 그런 마음을 풀었던 거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그 본인의 무의식이, 본인의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자살할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걸 표현한 게 아니라, 상담받다가 미래 체면을 통해서 본인이 미래에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너무나 슬프게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얼마 있다가 자살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미래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좀 당황스럽고 슬펐어요. 그런데 또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시는 경우도 좀 많았어요. 그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고통을 끝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통계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고층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았다든가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 뛰어내리는 순간 첫 느낌은 이거랍니다. 이게 아닌데 살고 싶다였습니다. 첫 느낌은 살고 싶다였다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에는 살고 싶다는 절박한 욕망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삶을 긍정적으로, 그래도 뭔가 기적이 일어나 내 삶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내 정말 깊은 숨겨졌던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라이브라서 좀 두서없이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좀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같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